항산화제에 대해서 거짓말, 요즘에서 지상 최고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면서 이국적인 과일 주스나 추출물을 홍보하는 광고들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궁금해질 것이다. 왜 이런 과대 광고가 넘쳐날까? 항산화제를 섭취해서 이런 것이 뭘까? 지금도 잘 알겠지만 항산화제는 자유기의 공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뇌는 막대한 양의 자유기를 만들어내면서도 몸의 다른 부분만큼은 항산화 보호 작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는 이 격차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양제들 알파리포산, 이 지방산은 체내 모든 세포 속에 들어있으며 몸의 정상적인 기능에 사용할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이 성분은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며 뇌 속에 물이 많은 조직과 지방이 많은 조직 모두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뇌졸중 그리고 치매 등 자유기 손상과 관련이 있는 다른 뇌 질환의 잠재적인 치료법으로 이 성분을 연구하고 있다. 몸에서 이 지방산을 적절한 양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지만 현대의 생활 습관과 부적절한 식생활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다. 비타민 B 복합제는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치매의 위험이 커지지만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로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예담으로 말하면 한마디 보태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비타민 B12 수치가 대단히 낮은 경우에 보충제만으로 우울증이 완화되었다는 사례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약물의 이 비타민 B를 억제해서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다. 호모시스테인 염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비타민 D는 사실 이것은 지역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람의 비타민 D라고 하면 뼈의 건강과 칼슘을 생각하고 또 D를 건강한 식품,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에 또 마이크로바이옴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었고, 지적 자극이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강화한다. 뇌에 계속인 지적 자극을 줘야 뇌 건강이 좋다는 상식이 없었다면 십자말 불이 평생 교육, 가정, 박물학, 견학, 독서 같은 행위가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를 쓰면 새로운 신경망이 강화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운동이 근육을 자극해서 힘도 세지고 기능도 좋아지게 하는 것처럼 지적 자극도 뇌의 성능을 끌어올린다. 뇌는 처리 능력이 더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MCT 오일을 하루에 한 큰술씩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순수한 코코넛 오일이 더 좋다는 사람은 더 큰 술로 섭취를 늘리면 된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커피나 차에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첨가할 수도 있다. 코코넛 오일은 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온의 조리에도 사용가하다. 예를 들어서 달걀을 요리하거나 생선을 강불로 볶을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대신에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좋다. 강황은 생강가의 한 종인 강황은 현재 뜨거운 과학 연구 속에 있다. 강황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 당연히 이렇게 많이 했고요. 뇌에 활력을 주는 보충제가 뭐 있나요? 오늘 의료계에서 고통스러운 점은 뇌과의 내원에서도 뇌질환 방지에 관한 유용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병원에서의 의사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15분을 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DHA, 언급했듯이 DHA는 보충제 3개의 스타다. DHA는 오메가3 지방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오메가3 지방산, 뉴런의 형질막을 도와줄 수 있고, DHA는 심장 조직에도 핵심 성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강연을 할 때 의사들에게 자연에서 가장 풍부한 DHA 공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자주 물어본다. 그러면 대구간염, 연어, 또 정어리, 기름 등 온갖 답변이 튀어나온다. 어떤 사람은 아마시오나 또 아보카도를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런 음식에도 DHA가 충분히 들어있지가 않다. 자연에서 가장 풍부한 DHA 공급원은 사람의 모유이다. 아동의 신경 건강과 장기적인 수행 능력에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요즘에는 고품질의 DHA 보충제가 풍부하게 나와 있고 DHA 성분이 강화된 식품도 500가지 이상 나와 있다. 의료에서 나온 DHA를 구입하든 해조류에서 추출한 DHA를 구입하든 상관이 없다. 효능과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지면 DHA는 형제의 격인 EPA보다도 뛰어나지만 EPA와 함께 결합해서 나오는 DHA 제품을 사도 문제될 것은 없다. MCT 오일, 코코넛 오일. 최적의 내 기능을 위한 식습관은 단식, 지방 이렇게 내 크기는 우리를 다른 모든 포유류와 구분해주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7,500g의 뇌를 가진 코끼리에 비하면 1,400g짜리 우리 뇌는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은 코끼리는 단식의 힘, 단식과 케토제닉 식단의 공통점은 칼로리 섭취를 크게 줄여서 지방에서 추출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면 무슨 일이 날까? 단식의 이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했다. 단식은 뇌를 자극해서 지방을 케톤 형태의 연료로 사용하게 만든다. 그런데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따를 때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레인 브레인 식단 지침의 기본 토대다. 역사 전문에 걸쳐서 우리는 고밀도 칼로리 공급원인 지방을 찾아다녔다. 지방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고 수렵 채집인 시절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주 음식에 집중하기, 2주 음식에 집중하기 등등. 한 세계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통곡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세상에 어떤 약물이나 보충제로도 단독으로 렙틴 수치의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은 더 나은 것은 수면이라면 그럴 수 있다. 식생활, 내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렙틴 저항성? 과체중? 아무리 운동해도 체형을 바꿀 수가 없다. 살을 뺄 수 없거나 체중이 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먹는 기분이 좋아지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갈망하고 식사 후에 피곤한 느낌이 들고 항상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한밤중에 엉뚱한 시간에 배고픔을 느끼고 식사 후에 간식을 따로 먹는 경향이 있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며 골다공증이 있고 잠이 들고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커피라면 단 음식이나 카페인 같은 흥분제를 갈망하고 뱃살이 두둑하다면 동전의 양면인 그릴린, 앞으로 나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식욕 관련 호르몬이 하나 더 있다. 그릴린이다. 렙틴이 양이라면 그릴린은 음이다. 그릴린은 배가 비었을 때 위에서 분비되고 위가 뇌에서 뭘 좀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당신도 예상하겠지만 렙틴과 그릴린이 함께 치는 탱고가 망가짐이나 식단 포만감 또 부배 유혹을 견디는 허리 살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린 브레인과 작별하기.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발견되지만 그것이 나쁜 호르몬이라는 뜻은 아니다. 양이 과도해지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대행성 질환과 수명 단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수준의 렙틴은 오히려 반대로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해준다. 이 중요한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가 있다면 그만큼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이란 우리 몸에 있는 이 호르몬의 서행체가 렙틴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저명한 영양치료사인 노라 게드가우라스는 자신의 책에서 렙틴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몸의 내재적인 리듬 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면 습관의 바탕을 두고 있고 뇌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호르몬 분비 패턴이 하루 주기 리듬과 묶여있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나쁨의 주기가 우리의 모든 측면을 지휘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사례가 바로 체온이다. 체내 호르몬이 춤을 추면 그 결과로 낮에는 체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오후에는 살짝 내려갔다가 오후에 나른해지는 이유, 저녁에 정점을 찍은 후에 반동에는 낮아지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에는 체온이 바닥을 찍으면서 또 다른 패턴이 정점을 찍기 시작한다. 콜티솔 수치가 아침에 최고조로 이르렀다가 그 후에 낮을 지나면서 낮아지기 때문이다. 업무 때문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기로 악명이 높은 교대 근무자들은 그 때문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영어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괜히 묘지 근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상하게 피곤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생각이 늘어지고 자꾸 깜빡하고 심지어 자꾸 가시도 친 듯이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싶으면 최근의 수면 습관이 어땠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패턴을 따라서 잠을 잘 자고 깨어야 하는 정도로 말해야 되겠다. 호르몬에 대해서는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테지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숨은 영혼 같은 호르몬에 초점을 맞춰보자. 자, 잠은 잘 잤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정말 잠을 잘 자고 매일 아침에 알람이 없어도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면 다원 기록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이것은 아플 것이 전혀 없는 검사로 그냥 하룻밤이나 이틀밤 정도면 수면 검사실로 보내면 된다. 자, 렙틴의 권력은 1994년이라 이 발견은 의료계를 놀라게 했고 인체와 복잡한 호르몬계뿐만 아니라 수면의 호르몬의 왕국을 통치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자, 이렇게 잠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잠에 관해서라면 이제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수면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잠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내려 하고 있다. 수면 박탈의 결과는 양쪽 성 모두 동일하게 과식하는 성향으로 나타나지만 배고픔을 촉구하는 요인은 같지가 않다. 남성의 경우 수면 부족이 혈중 그렐린 수치로 증가가 나타난다. 그렐린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반면에 여성은 그렐린 수치가 수면 부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 수치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런 미묘한 차이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전체적인 결과는 과식으로 나타나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수면에 반응하는 인체의 생화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가 잠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건강한 수면에 흠집을 대는 질병에서 비롯된다. 노인 중에서 무려 40%가 수면 무호흡이나 불면증 같은 만성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편히 못 잔다. 지금은 수면 방해와 인지기능 저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나와 있다. 잠, 노화와 관계가 있고 치매에 걸릴 그 인율도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하루 주기 리듬은 우리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주기 호르몬의 태양과 일 모든 관계에서 뇌에게 꿀잠을 자도록 호르몬 왕국을 통제하는 렙틴. 내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잠이라는 견고한 벽을 세워라. 무슨 자, 이렇게 말했네요. 수면의 과학. 지난 15년 동안 수면의 과학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럴만하다. 우리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잠의 가치를 어느 때보다 이해하고 있다. 실험실 연구와 임상 연구 모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수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면에 대해서 수면 부족하면 그래서 그레인 포거 기억 착란이 일고 면역 저하 비만이 생기고 당뇨병 우울증 다양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현재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인지기능 저하 초기의 잠재적인 표지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인 10% 정도가 그런 쿠르쿠민과 DHA. 자, 강황의 컬쿠민과 DHA. 강황의 주요 유효 성분인 쿠르쿠민은 현재 특히 뇌와 관련해서 연구의 진행이 연구가 되고 있다. 이 성분은 중국 전통의학과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 성분은 항산화 함량증, 항진균, 항균 활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BDNF 수치를 올리는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 특히 강황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지역에서 치매의 유병들이 현재 일어나는 이유를 찾으려는 역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8년 UCLA 연구자들이 수행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되어졌다. 컬쿠민. 케토시스와 칼로리 섭취 제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뇌의 건강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아주 막강한 효과가 있다. 칼로리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서 지방 섭취를 늘리면 케토시스가 촉발되면서 혈중 케톤 수치가 올라간다. 2012년 이렇게 그린 브레인 치료하기 칼로리 섭취 제한 및
신생 뇌세포의 성장과 관련해서 정말 잘 연구된 분자 중 하나는 시르투인이다. 이것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소다. 원숭이에서 실트 활성에 증가하는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강화한다. 아밀로이드는 녹말에 비슷한 단백질로 아밀로이드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글쎄요.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자유기의 생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동시에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강화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기관으로 아데노신 3인선의 형태로 화학적인 에너지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이나 암 같은 대형성 질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칼로리 섭취 제한은 또한 세포 자멸사 감소에도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포 자멸사란 세포가 스스로 파괴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 자멸사는 세포 속의 유전 메커니즘이 커졌을 때 일어나며 결국 세포의 사망으로 끝을 맺는다. 이 과정을 어째서 긍정적인 사건으로 보려오는지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세포 자멸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세포 기능이다. 세포에게는 자멸사, 달콤한 질소, 이번 자리는 지방이 뇌에서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뇌를 지방 대신에 당분을 움직이면 무슨 일이 날까? 나는 탄수화물 우리 몸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장에서 시작했지만 특히나 파괴적인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장을 다루기 위해서 아껴두었다.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끈적한 단백질, 뱃살 문제가 아니라 뇌 염증에서 그루텐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에서는 찌끈거리는 두통이 심각한 코막힘의 고통을 경험을 하는데 당신은 뭘 먹었는지, 자, 이런 먹는 음식에서 글루텐의 문제가 뇌 건강에서 전체적인 건강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지방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섭취하는 막대한 양의 탄수화물을 우리 몸과 뇌에서 소리 없이 불을 질러 부채질하고 있다. 많이 먹는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한 정제 가공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데이비스 박사는 자신의 책 밀가루 똥개에서 이렇게 말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유기농 잡곡밥을 먹던, 특히 초코파이를 먹던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발기부전이라든가 성관계라든가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치료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그만큼 몸이 망가졌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뉴런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뇌의 영양분이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은 항산화제로 역할도 하고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호르몬이 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테론뿐만 아니라 비타민 D 같은 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의 전구체로 작용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콜레스테롤은 뉴런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뉴런 자체는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신에 특정 음반 단백질을 통해서 혈류로부터 배달되어 오는 콜레스테롤에 의존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음반 단백질인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의 부함이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 만약에 탄수화물의 섭취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그러면은 잔인한 역설은 이 약에 대해서 이제 스타틴 식생활과 운동은 우리 몸에 타고난 염증 관리 메커니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약물도 그럴까? 역설적이다. 정말 흔히 처방되는 약물 중에서 하나인 스타틴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하제나들이 지금은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틴은 일부 사람의 뇌 기능을 약화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단순하다. 내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미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당신이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야 이야기할 것이다. 자, 콜레스테롤은 뉴런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인데 이걸 떨어뜨린다니 말이야. 스타틴이 알츠하이머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세네프 박사가 멋지게 설명을 했다. 코엔자임 Q10을 빠뜨리고 영양을 이렇게 결핍하게 되면 파킨슨 병과도 관계가 있다. 이것이 부족하면 심부전과 고혈압과 파킨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타틴은 비타민 D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염증이 뇌를 공격한다. 이 장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몇 번 언급했던 염증이라는 개념으로 되돌아가 보자. 염증이라는 용어가 대략 무슨 말인지는 모두들 알고 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대었을 때 피부가 파랗게 불어오르는 경우든 관절염 때문에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든 대부분의 사람은 일종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부기와 통증을 만들어서 반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염증이 뇌를 공격한다. 뇌에서 콜레스테롤을 빼앗아버리면 신경전달물질을 분비를 촉발하는 장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데이터 처리 기능과 기억에 또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한다는 것인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장치를 공격하는 약을 복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하면 그 약은 간뿐만 아니라 뇌로도 갑니다. 그럼 뇌에 반드시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줄어들죠. 우리 연구를 보면 콜레스테롤과 신경전달물질 분비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방과 진실, 뇌의 제일 소중한 친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라벨에 여전히 저지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과학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사망률 증가와 연관되어 있고, 반대로 지방 섭취 증가가 사망률 저하와 관계있다는 것도 20년을 넘은 연구를 살펴본 바가 있다. 지방, 탄수화물 동입은 뇌 질환.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지만 곡물과 탄수화물은 혈당을 폭증시켜서 뇌에 불을 지른다. 이것은 뇌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일련의 염증 과정을 촉발시킨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스타틴을 복용하는 여성은 2형 당뇨병 위험이 이렇게 커진다. 스타틴 복용자가 당뇨병이 더 높아진다. 스타틴을 고혈압 약을 먹는데 당뇨병이 생긴다 는 거죠. 스타틴을 강구한 유행과 뇌기능 장애와의 연관성을 봤을 때 기억장애가 일어나고, 참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은 또 몸이 뚱뚱해질수록 뇌는 작아진다.